50대가 지금 준비해야 할 월 50만 원 부업. 50대 이후의 돈 문제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적어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직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은 가까워지고, 회사 안에서의 자리는 줄어들고,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 대출, 보험료,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는 계속 나가고, 물가는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월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부업은 없을까?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일을 만들 수 없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초기 비용 많이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은 없을까? 나이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지만 50대 이후 부업은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하면 창업을 생각하게 되고, 창업을 생각하면 퇴직금이 들어가고, 퇴직금이 들어가면 노후 자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가장 현실적인 첫 목표는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노후에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월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이고 5년이면 3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 부족분을 막아주고 병원비 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가 지금 준비해야 할 월 50만 원 부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황된 고수익 부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걸고 창업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50대와 60대가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작은 소득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필 월 50만 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업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큰 돈을 기대합니다.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월 500만 원을 말하는 광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큰 돈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3개월 만에 몸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려고 퇴직금 5천만 원을 넣었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노후가 흔들립니다. 월 100만 원을 벌려고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한다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 50만 원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하루 2만 원 정도를 꾸준히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 2, 3회 일하거나 하루 몇 시간씩 나누어 일하거나 작은 일,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관리비를 낼 수 있습니다. 통신비와 보험료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비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 용돈이나 경조사비를 부담 없이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부업의 기준은 젊은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밤새워 일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도 빨리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몸, 시간, 가족, 노후 자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50대 이후 부업은 초기 비용이 적어야 합니다. 월 50만 원 벌겠다고 수천만 원을 쓰면 안 됩니다. 몸에 무리가 적어야 합니다. 허리, 무릎, 눈, 귀, 혈압, 수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기 쉬워야 하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사무실, 장비, 재고, 광고비가 필요한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50대의 강점은 젊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직장 생활, 자영업, 살림, 돌봄, 운전, 정리, 글쓰기, 요리, 사람 응대 경험이 모두 부업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부업은 지역 기반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학교 안전 지킴이, 아파트 관리 보조, 주차 관리, 공공시설 안내, 도서관 보조, 복지관 프로그램 보조, 급식 보조, 환경, 정리, 시설 관리 보조 같은 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큰 기술보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맡은 일을 꾸준히 하고 사람들과 큰 갈등 없이 지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장점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일하면 출퇴근 부담도 줄어듭니다.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길어지고 사람 만날 일은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제 일자리는 돈뿐 아니라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주민센터, 고용센터, 시니어 일자리 기관, 복지관, 아파트 게시판, 지역 커뮤니티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 동행,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분야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분, 장보기가 힘든 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대와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 동행, 약국 심부름, 장보기 도움, 어르신 말벗, 관공서 동행, 스마트폰 사용법 도움, 가벼운 집안 정리, 가족 대신 안부 확인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거창한 기술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말투가 차분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생활 경험도 많고 지역 사정도 잘 압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로 할 때는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전 관리 약 복용, 의료 판단, 신체 이동 도움처럼 사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 복지기관, 돌봄 플랫폼, 사회적 기업, 요양기관과 연결된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고거래와 물건 정리 대행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업 중 하나가 중고거래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사서 되팔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옷과 가방, 책과 그릇, 공구와 캠핑용품, 운동기구, 소형 가구, 취미용품, 오래 보관만 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중고거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자와 대화하고 택배를 보내거나 직거래를 해보는 과정은 디지털 훈련이 됩니다. 몇 번 해보면 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변 사람의 물건 정리 대행, 이사 전 물건 정리 도움, 어르신 집 정리 보조, 소형 가전이나 취미용품 판매 대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거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선입금, 택배 사기, 가짜 안전결제 같은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으면 안 됩니다. 먼저 집 안 물건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찬, 도시락, 집밥형 소득입니다. 요리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반찬, 도시락, 집밥형 먹거리 부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맞벌이 부부, 어르신 가구가 늘면서 집밥형 음식 수요는 꾸준합니다. 건강하고 정갈한 반찬, 소량 도시락, 국과 찌개, 김치, 장아찌 같은 음식은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게를 차리면 안 됩니다.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재료비, 포장비, 배달비, 인건비가 들어가면 위험이 커집니다. 월 50만 원 부업으로 접근하려면 지인 주문 반찬, 모임 도시락, 동네 소량 주문, 반찬 가게 파트타임, 급식 보조 행사, 음식 보조처럼 작게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음식 부업은 반드시 위생과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포장, 원산지, 알레르기, 식품위생, 허가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제도 안에서 일해보며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같은 경험 콘텐츠입니다. 50대 이후에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을 콘텐츠로 만드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 자영업, 퇴직 준비, 부동산, 보험, 건강관리, 부모 간병, 자녀 교육, 여행, 실패 경험이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완벽한 전문가의 말만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정리하면 장기적인 소득 가능성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월 50만 원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이면 광고 수익, 제휴 수익, 전자책 판매, 강의,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당장 급한 분이라면 콘텐츠 부업만 믿기보다 지역, 일자리나 시간제 소득과 병행하면서 장기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도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병원 예약, 교통 앱, 사진 전송, 온라인 신청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50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보내기, 사진 정리, 카카오톡 사용, 지도 앱 사용,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정부 지원금 신청,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기본 기능을 천천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르신에게는 기술보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개인 방문 교육, 소규모 스마트폰 교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강의, 경로당 디지털 교육, 사진, 정리 서비스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계좌, 인증서, 금융거래는 함부로 맡으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본인이 직접 누르게 하고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경험 기반 강의와 소모임 운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살아온 경험 자체가 강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자영업, 부동산, 보험, 여행, 부모 간병, 건강관리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무대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 모임, 아파트 커뮤니티, 온라인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강의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반응을 보고 내용을 다듬고 후기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면 유료 강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작은 강의를 몇 번 하거나 유료 소모임을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제가 분명해야 하고 듣는 사람이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의 부업은 내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열 번째는 운전, 배송, 동네 이동 서비스입니다. 운전에 익숙하고 건강이 괜찮은 분이라면 운전과 배송 관련 부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배송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방식은 50대 이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 장거리 운전, 눈비 오는 날의 고강도 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지역 기반의 가벼운 이동 서비스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 배송, 약국 배송, 세탁물 수거와 배달, 꽃 배달, 반찬 배달, 병원 동행 차량 도움, 소형 물품 운송 같은 일입니다. 다만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차비, 사고 위험을 빼고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입만 보고 시작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부업을 찾다 보면 달콤한 말이 많습니다. 초보도 월 300만 원, 하루 1시간으로 자동 수익, 재고 없이 고수익, 원금 보장, 누구나 따라하면 성공.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런 광고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월 50만 원 부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큰 부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업, 지인에게 판매해야 하는 부업, 몸을 과하게 쓰는 부업,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말하는 부업을 피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 부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그 다음 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평일 오전이 가능한지, 저녁 시간이 가능한지, 주말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래 서는 일, 운전, 사람 상대, 이동, 손작업, 컴퓨터 작업 중 무엇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초기 비용 없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제 일자리, 중고거래, 소규모 도움 서비스, 지역 기반 일부터 찾아봅니다. 처음부터 월 50만 원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한 번 벌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달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을 시작했다면 기록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몇 시간을 썼는지, 몸은 괜찮았는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적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잘 맞는 일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여러 작은 시도를 해본 뒤 나에게 맞는 일을 키워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업보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부업이 더 중요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몸이 망가지면 오래 못 갑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내 몸에 맞고 내 생활에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부업입니다. 좋은 부업은 초기 비용이 적고 내 경험을 살릴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적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지 않고 매달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배우면서 키울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부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이고 생활 리듬이고 사회와의 연결이고 자존감 회복이고 퇴직 후 불안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필요한 추가 소득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운전, 요리, 정리, 돌봄, 글쓰기, 말하기, 스마트폰 사용, 사진 촬영, 사무 경험, 장사 경험, 직장 경험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적어 보십시오. 무거운 물건 들기, 야간 근무, 장시간 서 있기, 감정, 노동, 장거리 운전처럼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은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내 동네 일자리도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 고용센터, 복지관, 시니어 일자리 기관, 아파트 게시판, 지역 커뮤니티를 살펴보십시오. 집 안 물건 10개를 골라 중고거래도 연습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활용 능력도 키우십시오. 지도 앱, 사진 편집, 문자 응대, 온라인 신청, 간단한 문서 작성을 익히면 부업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내가 가진 경험도 글로 정리해 보십시오. 나중에 블로그, 유튜브, 강의, 전자책의 씨앗이 됩니다. 50대 이후에 월 50만 원 부업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작은 안전벨트입니다. 퇴직 후 월급이 사라져도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숨통이 트입니다. 병원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 걸고 창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수익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초기 비용이 적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벌어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입니다. 아직 배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경험을 정리할 수 있고, 작은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월 50만 원 부업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내 동네에서 찾고, 내 경험에서 찾고, 내 몸에 맞게 고르고, 작게 실험하고, 꾸준히 키워가면 됩니다.
노후는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작은 현금 흐름이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월 50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노후에는 큰 힘입니다. 부업은 퇴직 후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50대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시도가 내일의 생활비가 되고 내일의 생활비가 노후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